3월 28일 금요일 광명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다음 회차입니다. 부산에서 대상 경주가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회차는 SS급 선수들이 빠지면서 2등급 강자들이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13라운드에 황승호, 14라운드에 김우겸, 15라운드에 성낙송, 16라운드에 김옥철이 아무래도 우승 다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비노조 선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연 성낙승이 얼마만큼 재기랑 발에 나가면서 황승호, 김우겸, 김옥철을 견제 나설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SS반 선수들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만큼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15라운드 안창진이 성낙송과 정면 대결 펼쳐나갈 수 있죠. 원신재, 조영환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성낙송도 힘든 견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시청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시청만 하시지 마시고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빠른 방송 관람을 받기 위해서 구독은 필수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중훈란 3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손재영, 김옥철, 유다운, 김우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재영, 김옥철, 유다운, 김우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몇몇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정현수, 이재림, 황정현, 조봉철, 김태한, 성낙송, 공민호, 박유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회를 이끌어 나갔었던 정현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좀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손재영, 김용규, 김두용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수성팀 선수들이 협권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주도력 발에 나갔었던 손재영의 시속감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창진, 김옥철, 황승호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옥철이 반바퀴 젖히기로 대회를 크게 넘어서면서 안창진, 황승호를 제압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김우겸, 김민호, 김민균, 엄정일, 김태범, 문희덕, 조영환, 윤현준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회를 이끌어 나갔었던 김우겸의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김민균하고 문희덕은 젖히다가 외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손재영, 김옥철, 유다운, 김우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아 보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면 특성급 13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특성급 13라운드 황승호가 객관적 기록에서 월등하죠. 조지현, 문희덕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봉철의 선행을 유다운, 최석윤, 이송영이 활에 나가게 된다면 이변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조지현이 힘을 쓰는 황승호가 몰고 가고 유다운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조봉철이 넘어서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지현하고 황승호 동반 입상 경험은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금일은 조지현이 타정부터 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내기 다소 좀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희덕이 전지훈련 효과를 조금씩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또 김포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후배 사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황승호가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문희덕까지는 불러드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황승호하고 문희덕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지현의 선행감 괜찮다면 황승호가 몰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켜주면 조지현 동반 입상 경험은 상당히 많아요. 넘어서면 문희덕인데, 전 문희덕 과의 전략적 연합 가능성, 타정부터 때려대는 조지현, 저측 타임 잡아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황승호하고 문희덕, 과거 김포 쪽에 황승호하고 조지현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유다운입니다. 컨디션 괜찮아요. 오히려 우수보다 특선에서 더 집중력 발휘 나가고 있는 유다운입니다. 문희덕의 뒷자리 조지현을 받아서 문희덕을 털어내는 작전이 가능한 만큼 유다운의 3차권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승호의 기세가 원체 좋기 때문에 이번 편성 이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작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봉철이 죽기 살기 힘을 써주고 유다운이 넘어서게 된다면 최석윤이 쫓아가거나 이성용이 따라 나서는 경주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는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주현이 고전하면 황승호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유다운하고 최석윤이라든지 유다운하고 이성용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승호가 이런 편성 거저 먹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황승호하고 문희덕 김포팀이죠. 황승호하고 조주현의 동반 입상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도 삼복승 매우 기대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4라운드입니다. 요즘 들어서 특성급에서 핫한 김무겸이 강자피한 편성을 배정받았습니다. 과연 손재영, 엄정일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엄정일하고 김무겸은 김포팀 선수들입니다. 엄정일의 훈련 파트너가 김무겸이에요. 한데 김무겸 입장에서는 엄정일을 뒤에다 붙이고 손재영을 앞에 둔다 하더라도 이재림이 얼마든지 엄정일을 털어내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무겸이 엄정일을 달아준다 하더라도 손재영에게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손재영이 또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김무겸이 엄정일을 직접적으로 챙겨 나가는 작전보다는 손재영과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전 이번 패서 김무겸하고 손재영의 전략적 연합 가능성 쪽에 이번 패서 금상금청 실업팀에서 한솥밥을 먹었었던 두 선수를 아는 점에서 김무겸하고 손재영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무겸의 뒷자리는 이재림이 얼마든지 빼앗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엄정일이 마크 지켜낸다면 착승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주 전 이재림이 정정일 상대로 월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이재림의 저력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몸싸움에 능한 선수라는 점에서 이재림이 김무겸의 흠이 공략해 나가게 된다면 흠이건 다 털어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무겸하고 이재림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무겸하고 손재영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김무겸하고 이재림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한다면 이돌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재림이 빼앗지 못하게 된다면 엄정일까지는 기본적인 전략으로 가져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재영, 엄정일 모두 다 챙겨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재림이 빼앗지 못한다면 김무겸, 손재영, 엄정일로 쉽게 마무리가 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빼앗는다면 김무겸, 손재영, 이재림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김무겸, 이재림, 김무겸, 엄정일, 이재림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김무겸, 손재영, 이재림을 삼복승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정일 달아준다 하더라도 이재림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선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이재용이 힘을 쓰고 김무겸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 김무겸이 손재영을 달고 쏘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전 기본적인 전략은 김무겸하고 손재영의 동반 입상, 김무겸의 뒷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이재림의 후미권 마크 쪽이 좀 더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면 특성급 5라운드입니다. 이번 패성 성낙송이 직전 대상 경주 때도 출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8주 만에 출전인데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죠. 정현수의 선행, 최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현수가 힘을 쓰고 성낙송 여기에 최혜영이 쫓아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된다면 안창진이 서두르고 조용한이라든지 원신재가 따라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성낙송이 정현수를 상대로 끝까지 견제에 나설 수 있을지, 최혜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성낙송, 안창진을 배제하고 경주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알아서 안창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성낙송하고 안창진의 동반 입상 쪽을 한번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인 만큼 성낙송과 안창진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정현수가 힘을 쓰면 성낙송이 몰고 가고 최영이 쫓아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현수가 지중원 때만큼은 시속감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버텨내기 다소 좀 버거울 것 같습니다. 한각성이 넘어서면 최영이 후미권 마크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성낙송하고 최영의 동반 입상한 차선을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낙송과 안창진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8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안창진이 젖히면 원신재가 쫓아가고
안창진이 졌으면 조용하니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상황에 따라서 뭐 이들 중심으로 삼복승은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낙송이 정현수 믿다 고전하게 된다면 안창진하고 원신재, 안창진하고 조용한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한번 공격적으로는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낙송이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정현수 활용해 나가면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안창진이 외선에서 나오는 초반 최영이 밀착 막혀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공략이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현수가 힘을 시속감이 좋게 된다면 성낙승이 완벽하게 노저서들과의 협공 가능성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면서, 본인 혼자 달아나게 된다면 안창진의 뒤를 막혀 나갈 수 있는 조용한까지는 3차권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낙승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창진의 저력도 성낙승과 정면 대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메 특성급 16라운드입니다. 주드롱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옥철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을 쓰는 작전보다는 아무래도 김태범의 선행 활약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동기생이자 수성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김두용과 협공은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옥철이 김두용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범도 있고 정지환도 있죠. 김옥철이 직접 힘을 쓰는 작전보다는 김태환의 선행 활약에 나가면서 정지환이 뒤에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태범이 힘을 쓰고 김옥철이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한살 터울 선수 출신들의 협공 한살 터울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이 유리할 것 같아요. 시속감이 괜찮다면 지켜주면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내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넘어서게 된다면 정지환이 쫓아 나서는 겨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 이만큼 김옥철하고 김태범의 동반 입장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김옥철하고 정지환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라는 게 김옥철이 자칫 김두용을 챙겨주려고 하게 된다면 김태환이 다시금 정지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태범이 팀 선배 윤현준을 챙겨 나가는 작전도 좀 공격적으로는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태범이 완벽하게 김두용 떨궈내게 된다면 김태범하고 정지환이죠. 김태범하고 김포팀 윤현준과 협공 가능성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옥철이 직접 힘을 써도 되는 상황 이만큼 김태범 입장에서는 결승 가기 위한 2차권 진입을 노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몰고 가서 살짝 좁혀 나가는, 넘어서면 정지환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옥철, 김태범, 정지환으로 이어지는 삼복승 전략 기대하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민성이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옥철이 강민성을 몰고 와서 승부타임 짧게는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3차권에선 강민성의 틈새 공략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는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순리대로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태범이 힘을 쓰고 김옥철의 뒷자리는 정지환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삼복승은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옥철 중심으로 김태범, 정지환 중에서는 김옥철이 힘으로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 동반 입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15라운드 성낙승 유리한 편성에서 원신재, 안창진, 조용한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성낙승 타도도 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최대 변수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낙승 인정은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